진도가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주르륵 하면서 진도가 나갈 거예요. 아직도 육친을 생각하면 선생님 지난 예. 예. 전지요법을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전지요법네. 말살 예. 전지 구를 전자에 땅지자죠, 그죠? 예. 만약에 춥다. 예. 예, 춥고 건조해서 생긴 문제점이라면 그건 건강편에서 생각 아닙니까? 평가해주셔야죠. A반에서 B반에 있는지 진짜 아 이거 두부를 하니까 네 춥고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고온 다습으로 그 자기가 그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때 천식병 환자가 한국에서는 천식병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가니까 LA 가니까 천식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부족한 요소가 보조되는 땅을 개선시킴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치병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게 대체로 팔자가 춥고 건조하게 태어난 사람은 위도상 높은 지역보다 어디에 위도상 낮은 지역에 대체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생물 중심으로 사업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물 중심으로 다룰 때도 사주가 지나치게 춥고 건조하다 이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할 때 따뜻한 지역에서 활동할 때 금전적으로 빨리 번영한다는 거죠. 문제 그게 아니고 이제 부인이 예. 집에 가면 돈만 내내라 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서 침대 자면은 보약이 가가 예. 보약 그렇죠. 예. 팔자의 부인 바깥으로 전전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되고 안방에 예를 들어서 그 편간이 놓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요소를 안고 있다. 그렇게 10분 있으면 5분은 서로 호흡이 맞고 5분은 호흡이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5분이 호흡 안 맞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씩 이틀 중에 하루는 이틀 중에 1일은 어떻게 한다고 해? 좀 떨어져서 사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팔자에 전혀 안방의 그 유정의 서로 사이가 좋은 모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산 사람은 직업적인 특성이 어떻다고 뭐 일 때문에 먼 곳에 떨어져 산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방에 피곤한 요소가 있으면 방법은 2일 중에 하루 그런 식으로 절반만 맞추고 살면 되는 거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핑계를 어찌만 대요. 그냥 일부러 밖에 나가는 거야 아니고. 아니 근데 밖에도 못 나가고 예.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부서 살면 이제 이틀 중에 하루 포기,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서 3일 포기라면 되는 거죠. 3포기.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이래가 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설거지 해보고 내가 막 청소해보고 마누라 오늘은 없다 생각해보고 하면 오히려 쏠죠. 오늘 주제도 사실 저기서 간단합니다. 처자 인연법인데 남자 기준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되죠.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식의 인연법.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식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사실은 이게 큰 음양이거든요. 큰 음양.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는 무엇으로 짝을 삼고 본인이 양이라면 여자로서 음을 삼는다는 거죠. 음을 삼는다. 그 다음에 여자도 뭐 양의 입장에 있던 음이 지금 상관없어요. 뭐 어느 쪽에 있든 간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생산이 이루되는 것이다. 이 생산의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생명력하고도 동해요. 생명력.
요게 조화로우냐 안 조화로우냐 이거를 보는 건데 처자인연법이 원만하게 짜여져 있으면 그 운명은 뭐가 예 절반은 성공이다.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 편관이라서 너무 낙담할 거 없습니다. 예, 편관 오늘 샘플이 하나 있어요. 예, 샘플. 아니고 자, 일지편관의 시가 신축이 아니고 무신. 월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술, 계해, 갑자, 을축. 어느 것 같죠? 축을로 축 아니에요. 축이 아니고 여자분이십니까? 네. 시가 신축시였는지 남자예요. 남자고 신축 아니면 무신이었는데 여기에 정묘. 정묘고 시가 신축이었는가 보네요. 시의 신축.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비슷한 파자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오늘 예. 사장 거 부르고 아, 아니 장사 미쳐 아마 이 모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요 경우에 뭡니까 편관이 득세를 해가지고 있죠, 그죠? 아 아니면 무신이 맞아요, 무신이 관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별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신불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호, 신미, 병인, 정묘가 맞는 것 같아요. 정묘 맞아요.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아주 정묘가 맞을 거예요, 제가. 이런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팔자에 어떻다고 해요? 일지편관에 놓여 있죠, 그죠? 일지편관은 부인을 정미생 부인을 만났어요. 정미생 부인. 그러니까 신생이나 미생, 해생 이렇게 부인이 보통 오는데 미생 부인이 왔다. 자, 본인의 그 직업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진술상충이라든지 이 상관 요소가 가설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조직사회.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조직사회인데 공직사회 중에서는 조금 기술성, 전문성 가진 공직사회로 갔는데 관인이 소통되어 있죠, 그죠? 상관이 생자하고 있는데 정제 요소가 놓여 있고 지지에 뭐가 비견 요소가 약해서 조직사회로 갔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술 중에 있는 정화 요소가 부인으로 잡는데 정미생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어떻다고 이 정화를 중심으로 해보세요. 상관 이렇게 해서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요소가 어디로 본인한테는 인수 요소로 돌아오고 정화를 중심으로 보면 재성을 도우는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인이 어떻다고 활동력이 있다 없다. 처의 활동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월급 봉투가 아니라 그냥 용돈벌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직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힘으로
처의 활동력에 의한 금전 증식으로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봅시다. 대운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이게 재성의 활동력이 강화되어 있죠, 그죠? 재성의 활동력이. 재성의 활동력이 강화했으니까 처의 활동력에 의한 재산 증식이 어떻게 저절로 강화되어 있으니까 돈은 누가 번다? 내가 안 벌어도 부인이 벌어들이더라 이거죠. 네. 이 경우에도 일지평관이지만 뭡니까? 처의 활동력이 잘 조화된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뭡니까? 내하고 재성이든 내하고 관성이든 이게 짝을 잘 갖추기만 하면 그 팔자는 어떻게 안정되더라는 거죠. 다른 요소가 불안한 요소를 주더라도 어떻다고 해요? 예, 절반은 성공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처자인연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엇을만 우리가 무슨 띠 배필을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반의 성공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요게 이제 왜곡되어 있다면 어떻다고 해요? 절반은 조화력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처자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자인연법 연구는 재성 또는 관성을 찾아가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주학 연구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장간과 천간, 합을 연구하여 오행과 용신의 작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격의 청탁, 재간의 희기를 따져보는 좋은 도구가 된다. 남명의 경우 처와 재물의 인연 근거, 여명의 경우 남편과 세속적 활동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걸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음양이 맞느냐는 거예요. 음양이. 음양 요소가 조화를 가지고 있느냐. 처자인연법의 대표적인 공식들 한번 봐보세요.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처자인연법과 자식이 오는 순서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이제 방법들이에요. 재성을 찾아가는 방법. 재성을 찾아가는 방법은 투간에 있다는 것은 투출한 여기서 투간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팔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팔자에 여기 있더라도 재성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요 자체가 뭡니까? 정제죠, 그죠? 정제. 그러니까 정제성을 짝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오생배필.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생배필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간은 뭐면 투간에 드러난 것에 편제가 있고 장간에 정제가 있으면 정제가 있는 지지로서 처를 삼는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날짜가 갑술일이다 이러면은 여기 드러난 거는 뭡니까? 편제가 드러나 있죠, 그죠? 근데 오 안에 보니까 오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토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제죠, 그죠? 그래서 오생을 배필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편제가 드러나 있고 장간에 있으면 장간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왜? 쟤는 숨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재성 자체는 숨어 있어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연월에 있는 정제로서 처를 삼는다. 정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갑일조의 경우에는 축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죠, 그죠? 축미 이렇게 있으면 어느 것으로서 요걸 먼저 짝을 삼는다 이 말이죠. 미는 사용 안 합니까? 예? 미는 사용하죠. 이제 힘만 닿으면 힘 남으면 미도 씁니다. 힘이 남으면.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될 때는 그 미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짝이 될 만한 인자가 어디에 있으면 연월에 먼저 있는 것을 우선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없으면 저절로 이걸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삼합. 일월, 일시, 일년, 연일, 월일에 삼합이 이자가 모여 있으면 삼합을 이루어주는 글자로서 인연을 삼는다. 삼합이 모여 재성, 식신, 관성 이런 것들을 이룰 때 더욱 강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삼합을 이룰 때 재성을 이루는
인자는 예를 들어서 인하고 술이 있다 칩시다. 여기는 뭐 자가 있고 기타 등등 요런 요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인하고 술 사이에 뭘 끌어당긴 모양이 좋아요? 오가 오면 저쪽으로. 그래서 오생을 배우자로 뭐 삼는다는 뜻이 되죠. 이게 또 뭘 만들어줘요? 식신상관 또는 재성을 만들어줘, 그죠? 인호술이 화나 토를 만들어주는 근거지가 되므로 오만 보면은 뭡니까? 본인 팔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생이 오면은 오생으로서 배우자를 삼는다는 거죠. 팔자가 좋을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처자인연법에 합격하는 사람은요, 저기 안 써놨습니까? 벌써 인생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처자인연법 일반적인 공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20개 중에 19개는 좋은 사주예요. 좋다 이 말이죠. 자기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드러난 폼나는 직업이 아니라 해도 처자인연법이 바른 사람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 사람 직업이 나무꾼이다. 나무꾼. 직업이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 없다.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라도 뭡니까? 김 모락모락 된장국 끓이는 김 모락모락 나고 뭡니까? 처자식이 그 도란도란 마주 앉아 있는 곳. 이게 있다는 건 이 사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림 너무 잘. 그러니까 그 팔자의 격국이라든지 일반적인 직업론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직업이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향수라는 그 노래 아니습니까? 향수라는 노래 아닙니까? 사철 발벗은 아내가 그 다음 가사가 어찌 됩니까? 바바바 해가 그 노래에서 박인수 김 두 사람 이동원 씨가 이래가 같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 고려권 처자인연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철 발벗은 아내, 철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있다 이거죠. 아내가. 이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기본적으로 음양이 요가 음이고 내가 양이고 아침에 지게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점칠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빤하니까. 음양이 기본적으로 조화를 갖추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처자인연법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 혼자서 그냥 이렇게 헤매는 듯한 인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나그네.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죠? 정처 없는 이 발길을 정처 없는 이 발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스님이 좋았습니다. 저기 슬프다. 예. 뭐 그 가사 보면 전부 이 노래예요. 전부. 아까 그 일지 평간 요소의 그 절반만 맞추는 거예요. 절반 맞추는 이런 게 뭐냐면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은 나의 천국. 그대의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뭐라고 해?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그 절반만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픔이죠. 왜 사랑은 지옥이고 천국이 동시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맞다는 거는 벌써 뭡니까? 실제로 한 19개 팔자가 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맞는 팔자는 뭐예요? 항상 다른 것과 짝을 지어야 할 요소를 결국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 인생은 뭡니까? 절반은 불안 요소 속에 있는 거죠. 불안 요소 속에 있는 것이고, 절반 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메꾸어 나가려고 하니까 동그라미가 잘 안 나오고 반만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공식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계고법. 고장지에 정제 또는 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열어주는 자가 배필이 된다.
이게 뭐냐면, 자, 이 경우 여자일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자일 경우에는 이 술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남편이나 남자라는 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열어주는 자를 우선 취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술을 열어주는 자가 진이 되니까, 춘이 충해서 진생 인연이나 술생 그 글자 그대로를 지행하는 그 다음 번이 되죠. 그런 식으로 짝을 짓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없는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이게 편제만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 공협하에 있는 공협이라는 것을 끼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진일의 무인, 자, 이렇게 끼우고 있는 경우 인하고 진 사이에는 뭐가 묘를 끼우고 있죠. 이 묘는 육친상으로 정제, 인은 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편제가 있고 드러나 있고 그 사이에 묘가 공협되어 있을 때는 묘를 짝으로 삼더라는 거죠. 묘를 짝으로 삼더라. 자, 다음 봅시다. 그다음 억부원리에 의하여 신약이 약한 것, 강한 것을 찾을 때, 자, 명조가 아주 일반적인, 이제 앞에 거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 명조가 매우 신약하다. 명조가 매우 신약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재성이 많이 드러나 있긴 드러나 있대 이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인자나 힘이 약한 경우에는 갑의 록이 되는 뭐예요? 걸록이 되는 인자로서 짝을 삼는다. 그래서 인생 배필이 이상적인 배우자가 된다는 거죠. 인생 배필이. 이거 이제 녹법입니다. 록.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드러난 관성이 많이 있죠, 그죠? 드러난 관성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뭘 이루고 있어요? 화국을 이루고 있죠, 그죠? 사오미, 여름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짝지어 쓰기에 너무 힘드므로 뭐를 해? 유를 우선으로 쓰고 록이 되는 자를 우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사생을 그 다음으로 쓰고 해요. 자, 이것이 록을 찾는 방법. 범띠는 올 수가 없습니까? 범띠도 있죠. 여기가 다 걸려가 있죠. 인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사유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날에 가보면은 대운이 식상의 요소가 가세되어 있으면은 미에 견인해 오는 해나 자 이것도 반겼습니다. 저 사업의 방합에 대한 생지의 개념으로 범띠가 안 들어간 거야. 범띠는 옷 자체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오미 자체를 열어주는 자로서는 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가 이제 뭐냐면 귀인, 천을 기인에 해당돼요. 인도 천을 기인. 그래서 그 견인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오미 자체를 열어주는 인자로서 인의 의미는 약하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제 잘 따져보면 여름에 금이 또 염천, 더운 낮에 태어났으므로 뭐가 반가워요? 물이 반갑잖아요. 이렇게 물이 반가운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물로서 작용해 줄 수 있는 해자, 축이 전부 다 물기운을 가시하는데 가장 강한 물기운은 자축에 이르렀죠. 근데 자를 견인해 주는 자가 약하죠. 이 안에서 자를 끌어당겨 주는 자가 축도 끌어당겨 주는 자가 약한데 해묘미에서 미가 해를 갖다 견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생 애인. 근데 해생이 안방으로 들어오려면 사가 어떻게 해요?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생이 제일 좋거든요. 연락도 되고, 그죠? 그래서 유생 짝을 만나도 뭐예요? 이런 갈증은 남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이런 인자를 도울 때는 차라리 이런 인자 속에서 짝을 만나요. 그게 이제 뒤에는 이제 조후라든지 반가운 글자에 의해서 짝을 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대부분 다 반가운 글자와 팔자에 자연스럽게 견인되는 인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 따로, 애인 따로, 서방 따로, 애인 따로 이게 다 오는 거죠. 이게.
저 애인 둘입니까 그럼? 팔자에서는 일단 이상적인 얘는 유색만 돼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 모양이죠. 근데 대운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글자가 반가운 글자가 주위에 자꾸 있으니까 연락이 된다는 거죠. 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보고 싶고. 예, 자꾸만 보고 싶네요. 이게 원숭이띠를 하면 신을 쓰면 록은 신에는 이제 신유술이 기본적으로 록을 보좌하는 글자가 되니까 신유술생이 기본적으로 그 부부 인연으로서 록을 도와주는 거죠. 보통 록을 만나면 수명이 늘어나요. 록에 속하는 그러니까 명 팔자가 대체로 신약한데 록을 만나거나 록을 보좌하는 자를 만나면 대체로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